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자의 대표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는 고통으로 점철된 세계에서 행복을 위한 삶의 지혜도 많이 발견해낸 철학자다. 그의 대표적인 주장 중 하나는 바로 고독해야 행복하다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억지로 남에게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외부 환경이 아닌 나 자신의 내면에 한 발 다가가 보세요. 단 한 번뿐인 오늘, 현재의 삶을 즐길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안정을 가져야 한다. 오늘이라는 날은 단 한 번뿐이고 2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이 내일 다시 찾아올 것으로 착각한다. 내일 역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또 다른 하루일 뿐이다. 병에 걸렸을 때나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고통과 후회가 없었던 과거의 시간을 한없이 부러워하며 마치 잃어버린 낙원이나 진가를 인정하지 못했던 친구처럼 아쉽게 떠올린다. 그렇다는 사실을 언제나 건강한 때에도 의식하고 산다면 현재를 좀 더 가치 있게 평가하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은 타인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는다. 타인에게서 존경을 받는 삶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그 인생은 안타깝게도 너무나 어리석다는 걸 증명해 줄 뿐이다. 타인의 판단을 너무 중요시하는 것은 지나친 망상이다. 이러한 망상은 우리의 본성에도 뿌리박고 있지만 사회와 문명의 변화 속에서도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한 망상은 우리의 행위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복에 해로운 작용을 한다. 남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의 노예가 되어 시종불안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이다. 행복과 쾌락은 멀리서는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사라지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반면 고통과 고뇌는 현실 속에서 직접 드러나므로 착각하거나 기대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깨달음이 결실을 맺으면 행복과 쾌락을 쫓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과 고뇌가 다가오는 걸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 제공하는 최선의 것은 고통이 없는 조용하고 견딜 만한 생활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한 삶을 확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요구를 한정시켜야 한다. 즉, 너무 불행하지 않으려면 너무 행복해지려는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피부에 쌓여 있듯이 자신의 정신 속에 갇혀 있다. 마음의 상태나 마음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는 그때마다 다른 세계에 산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세계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 신체 건강이나 지능과 같은 것은 나이가 들면서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람들의 성격이나 인품은 나이가 들어서도 쇠퇴하지 않는다. 인간의 행복은 부나 명예와 같은 외부적인 것보다도 성격이나 건강처럼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에 달려있다. 특히 건강은 행복을 위한 기초에 해당하며 명랑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건강과 함께 분별력 있는 지성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이것들은 우리 자신에게 속해 있어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행복이 그 자리에 들어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행복보다는 고통을 강하게 의식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능한 제거하려고 했어야 견딜만하고 행복한 인생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무슨 일로 행복한지를 묻기보다는 무슨 일로 힘들어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힘들어하는 일이 사소할수록 행복한 사람이다. 강렬한 쾌락보다는 고통이 없는 삶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쾌락은 욕망의 충족과 함께 사라지는 찰나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누리는 대가로 치르는 고통은 오랫동안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순수한 심리적 관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걸작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지난 날의 고생이나 역경을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는 것도 과거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순수하게 관조하기 때문이다. 어떤 대상이 아름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것에 빠진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인식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 순수한 인식 주관이 경험하는 것이기에 고난과 고통이 선행하지 않는다. 후회와 허무가 뒤따르지 않는 순수한 기쁨이다. 정신은 미래에서 와서 과거로 흐르는 시간을 초월하여 멈춰 서 있는 지금의 상태로 존재한다. 자신의 성격에 맞는 일과 생활을 하라. 우리 자신의 정신적 품격을 높여서 교양을 쌓아야 한다. 만물을 우리에게 종속시키고 싶으면 우리 자신을 이성에 종속시켜라. 성숙한 이성의 소유자는 우리가 다양한 욕망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사람들 대부분은 욕망이 향하는 대상을 획득하는 데만 몰두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배하는 욕망의 움직임을 자각하지 못한 채 욕망의 노예가 된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일도 우주의 대지에 따라서 일어났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어떤 일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해하면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대우주의 맹목적 의지 때문에 고통받는 사실을 인식하면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게 된다. 세상 일이 항상 우리 뜻대로 일어나지 않고 고통이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우리는 어지간한 고통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삶과 화해할 수 있다. 인생이 크게 기뻐하고 크게 슬퍼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인생에서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는 문제는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기에 좋은 일이 생겨도 지나치게 기뻐할 필요도 없고 어떠한 곤란도 우리가 절망에 빠져야 할 정도의 것은 아니기에 나쁜 일이 생겨도 지나치게 슬퍼할 필요도 없다. 격렬한 기쁨이나 슬픔은 현재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즐거움이나 괴로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걱정에서 비롯된다. 어떠한 사태에 부딪혀도 그것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분명하게 통찰하게 된다면 지나친 격정에 사로잡히는 일은 피할 수 있다. 삶의 균형을 잡아라. 우리들 주위의 일부는 현재, 그리고 다른 일부는 미래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도 처세에 있어서는 중요한 점이다. 노력과 희망으로 미래에만 살고 언제나 앞만 바라보고 미래에 속하는 것들이야말로 참다운 행복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것을 성급하게 받아들여 또한 현재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살아보려고도 하지 않으며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한 사람은 늘 죽을 때까지 하루살이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어 자신의 일생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늘 미래에 대한 계획과 배려에만 몰입해 있다든가 과거의 향수에만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재야말로 가장 실질적이고 확실한 것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현재야말로 현실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며 우리들의 현실 생활은 순전히 현재 속에 있다.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얼굴을 구기며 서로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지난 일에 화를 낸다든가 미래의 일을 걱정한다든가 하여
모처럼의 좋은 시기를 놓친다든가 겸손하게 이것을 결단 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미 일어난 일은 아무리 마음이 아프더라도 지금은 지나간 일로 해두자. 반대로 현재는 그날이 일생이라 생각하고 이 절실한 시간을 유쾌한 것으로 만들어야 오늘은 오직 한 번뿐이지 두 번 다시 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이 내일 또 온다고 믿고 있다. 내일은 다만 내일로서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 오직 하루일 뿐이다. 인간은 즐거울 때는 인식하지 못하고 즐기지도 못한 채 슬플 때가 되어서야 그때를 그리워하며 부질없이 후회하는 것이다. 한시라도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쫓아버리고 싶은 지금이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견뎌내고 있는 현재일지라도 성스러운 과거로 스며든 후에는 언제나 불멸의 영광이 쌓여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인생이란 휴전 없는 끝없는 전쟁이다. 모든 불행과 괴로움에 관해 위안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더 비참한 사람을 보면 된다. 건강한 사람이 비참하다고 느낄 때는 병원의 중환자실을 찾아가 보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위치에 있는가를 깨닫고 가장 큰 위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때 인간에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소백정이 소를 잡기 위해서 들판에서 한가하게 노니는 소떼들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라. 우리 인간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행을 앞둔 소와 똑같은 신세가 아니겠는가? 오늘은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 질병과 재난과 전쟁의 재앙이나 슬픔과 고통이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방치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평화나 행복은 우연히 차지하게 된 잠시 동안의 휴식에 불과하다. 이제 곧 고통과의 투쟁에 맞서야 한다. 그리고 그 고통을 벗어날 때까지는 끝없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도전이 필요하다. 인생이란 휴전 없는 고통과의 끝없는 전쟁의 계속이며 행복이나 만족을 느끼는 시간은 극히 순식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늘 고통과 맞설 무기를 든 채 끝내는 죽어간다는 결론에 이른다. 단조롭고 단순함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잘하는 데 있다. 사소하고 작은 일이란 무엇인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즐기고 혹은 마당을 쓸고 꽃을 바라보는 일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일상의 평범한 일 그 자체를 말한다. 우리는 넓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좁은 시야에 바라볼수록 또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더욱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세상을 넓게 보면 욕망이 커진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어질수록 욕구가 더욱 발생하고 욕구가 생기면 그것을 이루려는 걱정과 불안이 증가된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망과 욕구의 접촉 범위가 커지면서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커진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의지와 마음의 동요를 적게 해야 한다. 괴로움은 적극적인 마음에서 비롯되고 행복은 소극적인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의 안정과 고요와 평온함은 야망과 부산스럽고 시끄럽고 바쁜 것으로부터 오는 불행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성취 뒤에 오는 절망과 허물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제가 가능한 것이다. 작가나 화가나 음악가들이 예술 작품을 창작하면서 행복을 묘사할 때 전원적, 목가적 자연 풍경과 고요함과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을 보아도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그들은 행복을 묘사할 때 늘 한적한 시골과 자연 풍경과 외로움과 고요함을 찬미하고 있지 않은가.
예술가들은 단조로움과 단순함이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 그것만이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지만 단순하고 단조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지적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권태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삶이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 젊고 아름답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다. 행복은 결코 객관적인 사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똑같은 태양도 추울 때에는 온몸을 따스하게 녹여주는 고마운 존재지만 더운 여름에는 귀찮고 성가신 존재로 바뀌어버린다. 청년기에는 주관이 지배하고 노년기에는 사색이 지배한다. 다시 말하면 청년기는 작가로서 알맞은 시기요. 노년기는 철학에 적합한 시기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청년기는 주관에 따라 결심하지만 노년기에는 대부분이 사색한 다음에 결정한다. 하루는 작은 일생이다.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요.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저녁 잠자리에 놓을 때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공하는 삶의 지혜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요.